1년 전 코스피 2,500, 삼성전자 5만 원. 시장은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불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 두 종목 모두 저평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익률이 폭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7,500입니다. 삼성전자 26만 8천 원, SK하이닉스 168만 6천 원. 1년 사이에 코스피가 3배, 삼성전자가 5배, SK하이닉스가 8배 올랐습니다. 차트만 보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술적 분석이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더 극단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률이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만 66%에 달하는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배, 8배 올랐는데 이익은 그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6배, SK하이닉스는 약 5배입니다.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11배, TSMC가 24배, 엔비디아가 32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찍으면서도 주가에 붙는 멀티플은 경쟁사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차트만 보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숫자만 보면 이런 우량주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서 쓸어 담을 숫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중요한 이슈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순자산 규모에서 미국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를 제쳤습니다. 글로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운데 세계 1위에 올라선 겁니다. 테슬라를 넘었다는 건 단순히 한국 개미의 힘이 아닙니다. 현재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팩트를 짚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50에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HBM 단일 사업의 매출만 4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사 영업이익 전망치는 242조에서 262조 원. 2018년 메모리 초호황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쳐서 65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혼자서 그때 양사합산의 4배를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338조 원, 양사합산하면 약 579조 원입니다. 579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183조 원입니다. 579조 원은 엔비디아의 3배가 넘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 8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245조 원입니다. 두 회사만으로 한국 전체 상장사의 2배를 넘기는 겁니다. 바로 작년 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9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올해 전망이 579조 원이면 작년에 6배가 넘습니다. 3년 전인 2023년에는 합산이 마이너스 1조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에서 579조 원까지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홍콩의 글로벌 자금이 테슬라가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건 그만큼 한국 반도체의 이익 창출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5월 2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2배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됩니다. 이 상품을 거래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개시 열흘 만에 이수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1천만 원입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도 벌써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ETF에 1조 7천억 원에서 최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쳤습니다. 삼성증권이 글로벌 증권사 IBKR과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복잡한 IRC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1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홍콩에서 이미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던 한국인 자금 약 2,800억 원도 국내 ETF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상장 ETF 쪽이 세제 혜택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두 이슈를 이으면 해외 자금과 국내 자금이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쏠리는 구조가 그려집니다.
이제 이 흐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선행피 ER 6배, SK하이닉스 선행피 ER 5배는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극심한 디스카운트입니다.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되면 이 멀티플이 정상 수준으로 재조정되는 리레이팅, 쉽게 말해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매기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50만 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300만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86%, SK하이닉스는 7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둘째, 외국인 접근성 확대로 한국 증시 전체의 거래 생태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BKR 통합 계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해외 자금의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겁니다. 코스피 7,500 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수급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두 기업의 실적 자체가 자금 유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 46.6%, 삼성전자의 같은 분기 영업이익률 14.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사 모두 HBM과 AI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72%로 창사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이 66%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영업이익률 79.4%가 전망됩니다. 이 수준의 마진은 반도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의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백만이의 경제 독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부의 흐름을 저장하고 기록하세요. 첫째, 소재, 부품, 장비라 불리는 소부장 생태계의 자금이 대거 이동하여 수급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입 예상 자금의 85에서 88%가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보유주의 교체 매매 수요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주를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겁니다. 과도한 예상일지 모르겠으나 과거 비트코인의 수급이 집중되며 상승할 때 알트코인은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시장의 움직임에 알트코인이 하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주로 돈이 쏠리면서 부품주의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작 대형주의 실적을 떠받치는 부품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특유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면 파생 상품의 수급이 본주의 주가를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주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2배 상승도 있지만 2배 하락도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이 상품의 성격을 복권에 가깝다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다만 현재 컨센서스로는 2026년과 2027년이 이 슈퍼사이클의 정점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자기만의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률 72%,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66%라는 전례 없는 마진을 찍으면서도 PER 5배에서 6배라는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궤를 해소할 촉매제로 국내 2배 ETF 상장과 외국인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수급 이벤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향인지 대형주 두 종목에만 쏠리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방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AI의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손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늘 그러했듯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을 것이며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차트 분석도 현재 발전 속도를 대입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차트를 보면 너무 과하게 오른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독파하시고 차트 분석보다는 숫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변화하는 AI 경제를 독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